오더 챕터 6 오더 가이드북. 오더를 내리는 3단계. 우리는 스스로의 영에게 정확한 오더를 내릴 때 원하는 것을 얻게 된다. 이러한 오더를 내리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단계 생각. 자신이 원하는 것을 명확하게 정한다. 2단계 감정. 그것을 달성했을 때의 감정을 지금 이 순간 느껴본다. 3단계 영의 창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미 달성한 존재가 된다.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자. 1단계의 생각. 우선 오더를 내리기 위해서는 명확함이 필요하다.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다. 우리의 생각은 이 세계를 대립성으로만 이해할 수 있다. 빛과 어둠은 함께 존재한다. 어둠이 없다면 빛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없고, 반대로 빛이 없다면 그곳이 어둡다는 것 또한 알 수 없다. 내가 건강하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병약하다는 개념이 있어야 한다. 우리가 무언가의 풍요를 알기 위해선 반드시 결핍을 겪어봐야 한다. 이때 우리의 머릿속에 풍요의 개념이 이해되고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하게 알게 된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잘 모르거나 원하는 것에 대한 이미지가 막연하다면 일단 내가 무엇을 원하지 않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있다면 그러한 상황을 모면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당신이 오더를 내려야 할 명확한 지점이다. 오더를 내릴 명확한 지점을 파악했다면 그때부터는 당신의 의식을 원하지 않는 것, 즉 결핍의 영역에서 끌어내야 한다. 풍요와 결핍이라는 서로 다른 대립하는 가치가 항상 동시에 존재함을 인식하되 당신의 고개를 풍요 쪽에 놓는 것이다. 문제 상황 속에서 그 문제를 보지 말고 완전히 해결된 모습을 봐야 한다. 갈등 상황 속에서 그 갈등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갈등이 모두 해소된 후 원하는 모습이 되었을 때를 봐야 한다. 오더를 위한 생각은 이렇게 형성된다. 우리를 가장 헷갈리게 만드는 문장 중 하나가 바로 당신의 꿈을 찾아라 이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에 대한 판단이 없이 막연히 꿈만 찾으려 하면 꿈을 찾아야 되는 현실만 창조하게 된다. 이런 상태에서는 남들이 말하는 그럴싸한 꿈만 쫓다가 인생을 허비한다. 우선 당신이 원하지 않는 상황을 떠올려라. 그런 상황을 피하게 해주는 것을 목표로 정하라. 대부분의 경우 그것은 돈이다. 돈 외의 인간관계, 건강 등도 오더의 목표가 될 수 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돈으로 정했다면 돈의 결핍에 빠진 당신의 의식을 끄집어내라. 돈의 결핍이 있기에 돈의 풍요가 있음을 인식하되 당신의 의식은 항상 풍요를 바라보고 있어야 한다. 2단계 감정. 생각을 완성했다면 그에 걸맞는 감정을 완성할 때다. 아무리 목표가 명확했다 해도 생각만 하면 자연스레 이렇게 상상한들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냐? 는 의심이 든다. 우리는 이처럼 생각을 할 때 생기는 자신의 한계를 걷는 감정을 내려놓아야 한다. 생각은 갖춰졌는데 감정이 갖춰지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될까? 무엇을 원하는지는 명확히 인지하고 있는데 감정이 무미건조하거나 부정적인 상황일 경우 오더는 제대로 발동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나는 부자가 되고 싶어 라는 말과 생각을 의식적으로 반복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말에서는 부자가 됐을 때의 벅차오르는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다. 오히려 이 말을 되뇌일 때마다 우리는 부자가 되지 못한 고통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조합의 오더가 0으로 올라가면 0이 창조해야 할 현실은 무엇일까? 부자가 되고 싶어 고통스러워하는 현실이다. 오더를 위한 감정이란
생각 속 목표를 이미 이룬 듯한 감정을 느끼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미래 시제가 아닌 과거 시제로 말과 생각을 표현해야 한다. 나는 부자가 되고 싶어 가 아닌 나는 4천억 원을 벌었다. 시제만 바꿔도 에너지가 바뀌는 것이 보인다. 미래 시제가 아닌 과거 시제로 표현하니 부자라는 모호한 표현이 4천억 원을 벌었다는 형태로 구체화되었다. 이미 4천억 원을 번 상황이기에 자신의 한계를 걷는 생각과 감정도 느껴지지 않는다. 또한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4천억 원을 벌었을 때의 벅차오르는 감정이 느껴진다. 오더를 위한 감정은 이렇게 형성된다. 3단계 영의 창조. 생각과 감정이 담긴 오더를 영에게 올렸다면 이유는 곧바로 그것을 이룬 존재가 되어야 한다. 이는 별도의 과정이 아닌 오더를 위한 생각과 감정을 강화시키는 개념이라고 보면 된다. 처음으로 오더를 내리면 목표에 대한 텍스트는 뚜렷하고 감정은 일어날지라도 머릿속에서 그 상황이 잘 떠오르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상상을 잘하기 위해서는 일단 체험을 해야 한다. 자신이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부자가 된 상태를 체험해야 한다. 자신이 작가가 되기를 원한다면 작가가 된 상태를 체험해야 한다. 자신이 거대한 사업체의 CEO가 되기를 원한다면 CEO가 된 상태를 체험해야 한다. 잠재의식을 다루는 많은 책들이 시각화에 대해 설명한다. 내가 원하는 것이 눈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려보는 것이다. 시각화를 하는 목적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를 상상하기 위해서이다. 많은 감각 중 하필 시각인 이유는 우리에게 가장 친숙하고 우리의 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감각이 시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단순히 시각뿐 아니라 우리가 가진 모든 감각을 동원해 내가 원하는 상황을 전방위적으로 경험해 보길 원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존재가 된 상태에서의 나의 하루를 다시 한번 체험해 보는 것이다. 앞서 내면 언어 일기로 소개한 바 있는 방법이다. 자신이 원하는 존재가 된 후 오늘 하루를 돌아보자. 만약 당신이 목표를 달성한 상태였다면 그 상황에서 어떤 생각과 말 그리고 행동을 했을까? 그것을 떠올려 본 후 일기 형태로 쓰는 것이다. 어떤 자기계발서에서는 미래일기라는 이름으로 이와 비슷한 활동을 소개하기도 한다. 그러나 내면 언어 일기와 미래일기의 다른 점은 내면 언어 일기를 쓸 때는 어디까지나 나의 초점이 현재에 맞춰져 있다는 것이다. 미래일기는 단어에 이미 들어가 있듯 기본 전제 자체가 미래에 맞춰져 있다. 그래서 쓰는 동안 미묘한 이질감을 느끼게 된다. 우리의 창조는 지금 이 순간 이루어져야 하는데 미래일기를 쓰는 동안 우리는 그것을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하며 쓰게 된다. 그러면 그것을 떠올리는 우리의 감정에 균열이 생기고 창조력의 힘이 반감되어 버리고 만다. 이미 원하는 목표를 현재형으로 이룬 존재가 되어서 일기 형태로 오늘 하루를 다시 경험해보자. 그러면 뭔가 이상한 기분을 느끼게 될 것이다. 마치 생전 처음 거짓말을 할 때의 느낌이라고나 할까? 내가 현실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처럼 느껴진다. 실제도 그렇기도 하다. 하지만 이것이 오더의 본질이다. 현재의 내가 아닌 내가 원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그럴 때 새로운 현실 창조가 일어난다. 오더를 내리기 위해서는 자신이 원하는 존재가 된 뒤 그것에 대해 생각하고 느껴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존재에 점차 가까워진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법은 매일 내면 언어 일기를 쓰는 것이다. 당신은 이 방법을 통해
매일매일 풍요의 상태에 들어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내면 언어 일기를 쓰는 시간은 딱히 중요하지 않다. 하지만 일기 형식이기에 저녁에 쓰는 것이 조금 더 효과적이다. 내면 언어 일기를 쓰는 구체적인 절차를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일정, 매일 정해진 시간, 권장 시간 30분, 준비물, 노트와 펜. 1. 노트를 준비한다. 2. 오늘 날짜와 요일을 적는다. 3. 맨 윗줄에 나는 4천억 원을 벌었다 라고 적는다. 금액은 4천억 원 이상으로 정하는 것이 좋다. 4. 오늘 하루를 가만히 생각해 본다. 5. 내 통장에 4천억 원이 있었다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았을지 생각해 본다. 6. 그 내용을 구체화해서 일기 형식으로 써내려간다. 7. 그 과정에서 느끼게 될 감각을 상상하고 솔직하게 적어본다. 8. 다 쓰고 나서 일기를 조용히 소리내 읽어본다. 9. 그때 느껴지는 감정을 음미해본다. 다음은 이 방법대로 내면 언어 일기를 쓴 예시이다. 2024년 9월 1일 일요일. 나는 4천억 원을 벌었다. 통장에 4천억 원이 있다. 인리치 유료 멤버십 구독자는 벌써 30만 명을 돌파했다. 나는 재정적으로 자유롭다. 요즘 잠재의식과 영성에 관한 책들에 푹 빠져있다. 통장에 4천억 원이 있어도 여전히 공부가 즐겁다. 오늘 눈을 뜬 곳은 하와이다. 전부터 와이프가 오고 싶어 하던 곳이다. 어제 퍼스트 클래스를 타고 도착했다. 포시전스 오아후 앳콜 올란이라는 이름의 호텔이다. 오늘 하와이 날씨는 완벽했다. 객실 밖에는 바다 전망이 펼쳐져 있었고 이름 모를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다. 오전에는 뷔페에 가서 간단히 식사하고 아이들과 수영장에서 같이 놀았다. 그러고 나서 낮잠을 자러 객실로 들어왔고 아이들과 와이프는 쇼핑을 하러 갔다. 꿀같이 단잠을 자고 난 후 해변으로 걸어갔다. 손에는 지금 읽고 있는 책이 들려있다. 레스트 레븐슨 작가의 책이다. 다시 보니 역시 새롭다. 하와이 해변에 앉아 나는 책을 읽고 문장에 줄을 치며 사색을 하고 깨달았다. 휴양지에서의 독서만큼 사치스럽고 고급스러운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느덧 저녁이 되었다. 아이들은 신기한 물건을 잔뜩 사와서 나에게 보여주었다. 돈이 많으니까 이렇게 쇼핑도 마음껏 할 수 있다. 역시 돈이 좋다. 저녁을 먹으러 호텔 레스토랑에 갔다. 이 호텔에서 자랑하는 해산물 요리들이 나왔다. 정확히 명성값을 하는 요리다. 랍스터와 새우, 킹크랩, 굴 등 여러가지 요소들이 골고루 나왔다. 함께 곁들인 와인도 역시 훌륭했다. 식사를 마치고 다시 해변으로 갔다. 해가 아름답게 지고 있었다. 우리 가족은 나무 밑에 앉아 지는 석양을 보며 오늘 있었던 즐거웠던 일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바다 향이 나는 신선한 바람이 온몸을 스쳐갔다. 완벽한 하루였다. 이런 하루를 누릴 수 있음에 감사하다. 우리는 삶의 최종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내면 언어 일기를 쓸 수도 있고 그때그때 단기적으로 원하는 목표가 생길 경우 그것을 이루기 위해 내면 언어 일기를 쓸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내가 이 책의 원고를 쓰는 경우처럼 말이다. 나는 이 방법을 통해 책의 초고를 단 이틀 만에 쓸 수 있었다. 프로젝트형 내면 언어 일기를 쓰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니 꼭 한번 해보길 바란다. 일정, 땡땡, 매일 정해진 시간, 권장 시간, 땡땡, 15분 이상, 준비물,
땡땡 노트와 볼펜. 1. 노트를 펼친다. 2. 오늘 날짜와 요일을 적는다. 3. 맨 밑줄에 내가 원하는 결과를 이미 이룬 상태를 적는다. 예를 들면 나는 이틀 만에 초고를 모두 썼다. 4.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었을 때를 상상 속에서 체험해본다. 5. 그때 느껴지는 감각들을 적어본다. 6. 다 쓰고 나서 일기를 조용히 소리내어 읽어본다. 7. 그때 느껴지는 감정을 의미해본다. 8. 내가 목표한 일을 시작할 때마다 그 일기를 소리내어 읽는다. 9. 잠들기 전에 내가 쓴 일기를 소리내어 읽고 나서 잠이 든다. 10. 일어나서 내가 쓴 일기를 소리내어 읽는다. 다음은 이 방법대로 내면 언어 일기를 쓴 예시다. 2024년 9월 25일 수요일. 나는 정해진 기간 안에 책의 초고를 모두 다 썼다. 9월 24일 밤에 체크인해서 9월 26일 체크아웃 전까지 내 머릿속에는 영감이 떠올랐고 나는 그것을 그저 받아 적었다. 나는 내면의 인도를 받으며 아주 수월하게 초고를 다 쓸 수 있었다. 잠자는 중간중간에도 잠재의 식은 나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 나는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될 것을 알고 있다. 초고를 다 쓴 후 나는 전율을 느끼고 있다. 이 원고에는 깊은 통찰과 울림이 담겨 있다.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기 위한 모든 자원들, 사람들, 환경들, 독자들은 이미 다 준비되어 있다. 그들은 내 책을 기다리고 있다. 아주 멋진 작품이 나왔다. 이런 책이 나오길 기다렸어요. 이런 책 써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독자들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들린다. 이 책은 나의 위대한 지성과 잠재의식의 힘을 활용한 책이다. 이렇게 빠르게 초고를 쓰게 된 것이 놀랍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다.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린다. 프로젝트형 내면 일기는 특정한 일을 하기 전에 쓰면 큰 도움이 된다. 그 일이 완벽하게 이루어졌을 때의 머릿속에 그려보고 그것을 먼저 체험해 보길 바란다. 무엇보다 그 일을 하기 전에 조용히 자신의 일기를 읽어보길 바란다. 그것은 선언과 같은 효과를 낼 것이다. 잠들기 전과 일어난 후에도 일기를 읽어보라. 당신의 하루가 그 일에 초집중한 상태로 흘러갈 것이다. 내면 언어 일기가 당신의 영에게 오더를 내리는 것이라면 저널링은 오더를 이뤄가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찾는 과정이다. 저널링의 목표는 노력으로는 결코 벌 수 없는 큰 금액을 설정해야 한다. 돈이라면 최소 4천억 원 이상으로 정할 것을 추천한다. 물론 그런 큰 돈을 노트에 적으면 처음엔 실소가 나올 것이다. 그것은 당신이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 점을 깨닫기 바란다. 우리의 뇌는 질문을 던지면 거기에 대한 답을 하도록 만들어졌다. 어떻게 하면 한 달에 겨우 몇십만 원을 아낄지에 대한 질문으로 뇌의 무한한 능력을 낭비하지 말자. 이제부터 위대하고 거대한 질문을 던져보자. 감히 일반적인 상태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금액을 적어보자. 이것이 의심된다면 다음 3가지 구절을 읽어보고 시작하는 것을 추천한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시편 81장 10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 당신 본연의 능력, 즉 영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말자. 영에게 있어 불가능한 것은 없다. 또한 영의 세계에서 100원과
100억 원은 동일하다는 것을 깨닫기 바란다. 당신이 만약 100원의 가치를 창조할 수 있다면 마찬가지로 100억 원의 가치를 창조할 수도 있다.